예. 조금 전 동영상이 조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끊어져 버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가락 그 부분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이라면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운동은 뭐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몸통의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이 손가락으로 피를 땡겨도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만약에 손가락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면 손가락에 있어야 될 피가 지금 여러분 몸통 어딘가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땡기려면 좀 약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좀 끈질긴 관심이 필요해요. 그냥 이거 뭐 운동 뭐 하루에 잠깐 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운동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루에 세 번, 네 번씩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뭘또 이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뭐 여유가 시간적, 여러분 뭐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나 뭐 세수할 때 이렇게 발 씻은다고 발 이렇게 세수대에 담궈두고 있을 때나 어떤 이렇게 잠깐 짬이 날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나 뭐 유튜브 볼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약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좀 가져줘야 이 손가락 문제가 해결되지. 조금 좋아져도요, 이게 컨디션이 균형이 안 맞으면 손가락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도 원인을 여러분들이 못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난번 동영상에 도 얘기했죠. 그죠? 왜 자꾸 나는 머리가 아프냐? 이 손가락 통해서, 팔로 통해서 올라오는 피가 뇌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손가락 운동을,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했더니만 머리가 아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손가락 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아플 때는 못하죠. 뭐, 아플 때는 못하지만, 안 아플 때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강화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다, 저렇게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뭐, 심지어 뭐, 뱀이 뭐, 독사가 내는 독도 필요한 곳에 쓰면 그 귀한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아주 나쁜 약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데 쓰면 아주 귀한 뭐 해독제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 원인 파악이 되거든요. 두 번째 기본적인 동작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기본 동작은 주먹 잡기입니다. 이게 보세요. 주먹 잡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이런 거 세상에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게 옛날에 중국 뭐 무술 영화나 우리나라에도 무술 영화 이런 거 보면 있어요. 뭐 이렇게 무술인들끼리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여튼 뭐 시푹하고 따극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한쪽을 주먹을 쥐고, 주먹을 정확하게 쥐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이 두 번째 마디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권지기입니다. 정권지기. 주먹을 이렇게 잡고 이 반대편 손을 펴서, 자, 엄지는 엄지 위에, 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 너클 파트 있잖아요. 너클 파트에 관절 있는 부분에, 톡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주먹을 좀 쥔다는 느낌으로 꾹 이렇게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쥔 손은 너 왜 눌러? 나 안 눌릴 거야. 나 안 찌그러들 거야. 라는 느낌으로 약간 버티세요. 그리고 이 손바닥을 편 손가락은 지그시 눌러주시고, 주먹을 쥔 손은 안 눌리려고 약간의 버티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져요. 그냥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돼요. 꽉 쥐고, 나 안 눌릴 거야. 그 손은 난 눌러볼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자, 누르는 손은 손바닥 쪽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오고, 주먹을 쥔 손은 이게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누르려고 바깥쪽으로 힘인, 작용,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그죠? 안 눌리려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힘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피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지그시 눌러주고, 또 반대 손도 지그시 눌러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이 더 약하겠죠. 그죠? 뭐, 오른손 한 번, 뭐, 왼손 두 번,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균형이 맞거나, 언더 상황에서는 왼손을 더 많이 하세요. 근데 오바가 심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그냥 동일하게 해주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왼손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동작 2다. 두 번째 기본 동작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꾹 넣으면, 자, 엄지 위에도 이렇게 꾹,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지손가락도 안쪽은 발달이 되는데, 이 바깥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가 자꾸 아픈 거예요. 이 엄지 뿌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쪽이 너무 약해지니까 신경 압박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이유 없이. 그 이게 안 맞으면 뭐 손가락 뭐 수지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손마디에서 또 총소리 같은 게 나, 딱 거리는 거예요. 새총 소리 같은 게 막 나고 막 이게 손가락 수지 증후군 거리고, 또 이게 심해지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막 이렇게 명칭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막 이러면 만들면 병이죠. 그죠? 우리도 저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병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지만은, 뭐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병명이 많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하여튼 막 이름은 뭐 IBS다, 뭐 하여튼 자율신경 뭐 실조증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병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자, 이 정도지. 나는 이런 병에 걸렸어, 나는 세상에 이런 병도 있는 거야 라고 막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이상한 병명을 갖는 이런 뭘 의사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거 감기도 아니고 뭐 희한한 병이에요. 뭐 크론병이고 뭐 루게릭병이고 갑상선 항진증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막 이런 거 막 희한한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이런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약속을 정한 거예요. 학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약속을 정해서 이런 증상이 났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요. 뭐 손목 터널이 생겨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해요. 왠가 하면 저도 손목이 아팠고, 저도 팔꿈치가 아팠고, 저도 50견으로 중학교 때부터 50견이 걸렸어요. 야구를 많이 하다가.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거의 40대 중반까지 어깨가 항상 아팠어요. 일을 하면서도 어깨가 늘 아프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팔꿈치가 아프고 때로는 손목이 아프고 그냥 뭐 사람한테 얘기는 안 하죠.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너무 아플 때는 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요. 나도 제가 아픈 걸 누구한테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아픈 건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도 제가 그렇다고 무슨 약을 썼습니까?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추고 운동을 하고 보니까 안 아파지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손이 훨씬 더 튼튼해졌어요. 손아구 힘도 훨씬 더 튼튼해졌고 팔 근력도 훨씬 더 세졌고 그거는 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잘 생각해야죠. 그죠? 자, 이제 안쪽 바깥쪽은 이 기본 두 동작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해보세요. 이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아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한 중간쯤은 하세요, 중간쯤은. 하루에 3번 내지 5번 정도 관심을 갖고 좀 하세요. 한 1분이나 2분씩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만 해서 안 돼요. 보세요. 자, 엄지도 안쪽, 바깥쪽,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기본 두 가지 동작은 안쪽, 바깥쪽만 신경을 써준 거예요. 오른쪽, 왼쪽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죠? 자, 특히 일단 10손가락 다 신경 써주면 더 좋은데 자, 이게 손가락을 보세요. 우리가 주먹을 어떤 물건을 잡으면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물병을 잡는다, 뭐 작대기를 잡는다, 칼을 잡는다, 뭐 이렇게 잡으면 이 손의 힘이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전반적으로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안쪽이 센 거예요. 왜? 몰리니까. 이 바깥쪽은 약한 거예요. 이 네 번째 손가락도 안쪽은 센 거예요. 다섯 번째 손가락도 안쪽은 세다고, 바깥쪽에 비해서 세다는 거죠. 그죠? 바깥쪽에 비해서 센 거지. 뭐 가운데 손가락보다 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쪽은 세고 바깥쪽은 약한 거야. 자, 이쪽이 바깥쪽이라면, 그죠?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세다는 거죠. 그죠? 엄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보세요. 그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자, 이런 동작도 좀 해줘야 돼요. 엄지와 엄지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서 측면을 눌러준다 이런 느낌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측면을 눌러준다 이렇게. 이 동작 필요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뿌리 쪽이 아플 때, 엄지 뿌리가 아플 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서 통증을 없애버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 손가락 자주 아팠어요. 또 특히 제가 예전에 직업이 그 좀 양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칼질을 많이 하고 뭐 야채 이런 거 많이 따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으로, 그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하고 약간 팔을 약간 꺾어서 이렇게 조금 눌러주기도 하고 반대쪽도 서로서로 이렇게 같이 눌러주는 거죠. 서로서로. 그죠? 안쪽은 안쪽끼리, 바깥쪽은 바깥쪽끼리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건강이 나빠지시면 건강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다 가지잖아요. 그죠? 막 50대 넘어가면 막 세상에 좋은 약은 다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잖아. 그죠? 자, 약이 아니고, 자, 균형이다. 혈액순환이다. 이렇게. 균형은 곧 혈액순환이에요. 자, 혈액순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고혈압이다.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혈압약은요, 이런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
뇌신경, 그러니까 뇌신경을 조절해서 혈압약을 먹으면 뇌신경을 조정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의 박동수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왜? 원래는 70번씩 이렇게 피가 쫙쫙, 심장이 70번씩 이렇게 어릴 때는, 그죠? 이러면서 피가 쫙쫙 빠져나가야 돼요. 몸 전체로.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웬걸, 몸통에 혈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70번을 내보내니까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빽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심장이 팅팅 튕기는 거예요. 나가! 이랬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심정지 와버리게. 예? 심장 스트로크 와버리게. 뭐라고, 심장 발작 오는 거죠. 그죠? 그래 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떨어주니까 이제 몸이 좀 느슨해진다, 편안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거냐. 약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급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혈액순환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거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운동을 적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 약에서 벗어나 줘야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고 가겠다. 뭐 정답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해요. 100점이라고 보기도 곤란하고. 자,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약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위험하니까. 먹어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몸이 좋아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줄여가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새끼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해보는 겁니다. 뭐, 똑같은 면을 해도 되고,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해줘도 돼요.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안쪽, 바깥쪽을 다 신경 쓰세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안쪽이 더 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또 옳을 수가 있고, 그죠? 또 이 두 번째 손가락도 안쪽이 세니까 바깥쪽에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 안쪽이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 쪽에,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 좀 헷갈리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손바닥을 사용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손바닥을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손등을 조금 운동을 해줘라. 이쪽이 가깝고, 또 안쪽, 바깥쪽, 그 손가락도 네 면이 있다. 우리가 3차원 세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네 면이 힘을 골고루 내주면, 손가락에 모든 근육이 골고루 잡히면 손목에서 소리가 안 나요. 손목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팔꿈치 운동도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제가 누워서 팔꿈치 운동을 이렇게 하시라라고, 누워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때 보충 운동할 때, 그죠? 보충할 때 배에다가 모래주머니 올릴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시고, 누워서 할 때도 이렇게 손등을 땅에 대고, 손등을 아까 맨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누워서, 그죠? 자기 전에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한 20번 정도 이렇게 들었다 내려, 10손가락 손톱을 다 땅에 대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야. 손톱 끝에다가 힘을 주고, 손톱 끝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팔꿈치를 한 20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자기 직전에, 그죠? 너무 많이 하면 잠 안 옵니다. 그죠? 자기 직전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이렇게 팔꿈치 쪽으로 피가 흘러가요. 또 손등 쪽으로도 피가 올라오면 손이 좀 더 따뜻해지죠. 손 차가우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발 차가우신 분들도 많고. 근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그냥 가끔 얘기하지, 조금 알아갖고는 얘기도 안 하죠. 왜? 자기 약점인데.
근데 병원에 가면 얘기하죠. 예, 병원에 가면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다. 어? 또, 저도 그러니까 저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보니까요. 저는 예전에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세상에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한 2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이 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소화제를 자꾸 지어주시더라고. 나는 온몸이 다 망가져가는데, 그 하여튼, 두려웠죠. 나 혼자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면 막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 지식인 이런 데 있잖아요. 어? 이런 질문 올리면 답변해주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지식인이나, 다음에서는, 카카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과 Q&A 뭐 이렇게 하는가, 뭐, 그렇게 할 텐데. 거기 올라가면 막 아픈 사람들 수천지예요. 저도 그거 보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던 거예요. 와,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야. 집구석에만 있는 거야. 도태되는 거죠. 도태되는 거죠. 그래, 안타까움이 있고, 그죠? 자, 손가락 운동. 자, 이것도 손가락 운동입니다. 그죠? 근데 뭐, 강한 운동,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고, 새끼손가락, 열 손가락 다 골고루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좀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래, 책상이나 앞에 테이블을 두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언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이런 동작을 해요. 왼손을, 왼팔을 테이블이나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올려두고, 이래, 손가락 운동을 하든가, 그냥 뭐 손가락을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있든가, 그죠? 예?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든가 마우스질을 하는 흉내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컴퓨터를 하면 마우스질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하면 건강 나빠져요. 그 마우스를 하면 왼팔을 꼭 책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마우스질을 하면 왼손가락이랑 같이 좀 움직여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른팔을 자꾸 올려놓으면 기립근이 자꾸 돌아가요. 기립근이 자꾸 돌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허리가 아파요. 기립근이 자꾸 돌아가면요, 이게 문제가, 항문에도 문제가 나타나요. 항문에도 문제가 나서면 치질이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슨, 기립근이 돌아가서 치질이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기립근 운동하면서 항문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약간 불편해지기도 했다가 또 좋아지기도 했다가,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만성 치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종합병원이었죠. 종합병원에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도 많이 아프시죠, 그죠? 저도 이렇게 아픈 걸로 따졌으면 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 내가 남자라서 그냥 조용하게 살아서 남들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은 뭐 무전부터 시작해서 비염, 축농증, 뭐 귀에 이명, 귀 아픈 거, 풍치 뭐 하여튼 많아요. 창자 뭐 소화불량, 뭐 변비, 설사 다 경험했어요. 심해서 뭐 대학교 다닐 때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걸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완전히 깔끔하게 나왔고 다 치료됐고 나는 이제 뭐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도 조금은 불편한 거 있고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약간 힘든 것도 있고 잠을 설치는 것도 있고 오늘 컨디션이 나쁜 날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진 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왼팔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상하게 왼팔에 힘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피가 왼쪽으로 더 올라가요. 이제 언더 상황이다.
혹은 균형 잡기 상황이다 이럴 때는 왼팔이 또 설사 여러분들이 뭐 오바가 심한 오바가 아니라면 왼팔이 식사하실 때도 왼팔이 이렇게 책상 위에 좀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테이블 위에. 그렇다고 이게 너무 멀찍해서 허리를 앞으로 딱 구부리고 이래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자연스럽게 의자를 바짝 당겨서 자연스럽게 팔을, 그죠? 자연스럽게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컴퓨터를 마우스질을 계속 하면요, 그 컨디션 떨어져요. 오른쪽으로 피가 계속 가요. 아마 사무직 생활을 오래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을 항상 같이 올려놓으세요. 어떤 때는 쉬는 시간에는 왼팔만 좀 올려놓고 일부러 마우스라도 잡고 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손가락 운동이라도 하고 계시던가. 자, 손등에다가 좀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자,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죠? 손가락 문제가 팔꿈치, 어깨, 목, 머리까지도, 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빨까지도, 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또 3차 신경통, 뭐 여러 가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차 신경통이란 말, 제 얘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의사분들이, 신경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제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손가락에 좀 관심을 가지. 이 손가락 운동을 하면요 컨디션이 좀 올라가요. 그거 분명해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 누워서요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꼬물락꼬물락 거리고 발가락이라도 양쪽 발이라도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요 피가 살살 순환이 되면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언더 상황에서는 왼손을 좀 더 하고 왼쪽 발을 좀 더 하고,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왼손과 왼발을 좀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오른손 오른발은 아예 움직이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가끔씩은 좀 이렇게 해주고 주로 왼손 왼발을 더 많이 해준다. 자, 이렇게 하고, 그죠? 손가락 운동 자체는 양손을 다 해주고 물론 왼손을 좀 더 해주는 게 옳습니다. 자, 얘기가 뭐 뺑글뺑글 도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받침 테이블이 좀 꼰더러워요. 자꾸 흔들리니까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여러분들 보는데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